이제 5시간 후면은요, 차기 민주당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김민석 후보 호남에서 과반을 넘으면서 좀 승기를 굳히는 듯 했지만 수도권에서는 박빙 승부를 펼치면서 100%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에 치열했던 그 모습들부터 보시죠.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잡고 호남이 선도할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인 1표의 힘을 믿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 손을 잡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선거 중에 가장 열심히 이번 선거를 했습니다. 저 혼자 선거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당과 정부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이겨내고 K-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당과의 의리,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의리도 지킨 사람이 지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반드시 승리하고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뜁시다. 이겨냈습니다. 반명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네, 이제 5시간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오늘 나올 결과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단정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이제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봐도 될까요? 네, 당대표 선거는 이제 변수가 있기 좀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청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을 얻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민석 후보와 20% 이상의 차이를 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사실 그렇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동안에 여론조사를 본다 하더라도 비등비등하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소폭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호남에서 굉장히 몰표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대통령과의 주파수를 잘 맞춘 당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마 그런 점에서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창렬 교수님 지금 호남 당심이 김민석에게 많이 쏠린 상황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전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했던 기본 프레임은 당정일체였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걸 주장하고 그랬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정권은 짧다. 예.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이 더 부각됐던 것이었고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집권 초반기입니다. 집권 초반기인데다가 요즘 뭐 추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게 분명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후보, 싫어한다는 평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이 권리당원, 강성당원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당원들이 정치 고관여층들이고 전략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정 일체 그리고 당정의 안정적 국정 운영 저는 이런 프레임이 가장 강하게 작동됐다고 보고 그게 바로 이제 호남에서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 곳인데 네. 거기서 몰표가 나온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선 뒤로 갈수록 격차를 벌린 김민석 후보이기도 한데요. 전남 광주 합동 연설에서 포착된 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모습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두 사람이 사이좋게 귓속말도 또 주고받거든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자, 신효섭 위원님, 저희가 이제 선호 투표제 없이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좀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은 당내 갈등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내 갈등은 이미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너무 극명하게 표출됐고요. 네.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정청래, 그다음에 김민석, 송영길 이 세 후보의 토론회에서 세 사람이 주고받았던 그런 어떤 격한 대립이라든지 갈등의 언어들을 본다면 이미 당 내부, 그다음에 여권 전반적으로 친명 대 비명의 어떤 감정적인 대립의 골은 상당히 깊어졌다. 특히 근데 또 거기
거기에 더해서 최고위원 그 후보들 간에 벌어졌던 어떤 설전이라든지 예, 예. 대립을 보면 역시 그 친명 대 비명의 지금 감정적인 어떤 골은 상당히 깊어진 건 사실인데, 근데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정치인들은 저렇게 막 정말 극한적으로 싸우다가도 어떤 상황이 딱 끝나버리면은 또 웃고 해야하고 이런 기술이 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막상 끝나고 나면 정청래 후보와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 가장 격렬하게 대립을 했던 두 후보인데 아마 또 웃는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 이미 정청래 후보는 며칠 전에 제가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네. 어느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대표가 되든 아니면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든 갈등은 없을 것이다. 자기는 승복을 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어떤 그 전당대회 어떤 기류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미리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정치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격하게 싸우다가 어떤 승자가 결정이 되면 또 화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승자가 특히 이제 아량을 베풀어서 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다만 저희가 이제 주목되는 거는 그 친명 대 비명의 이 밑바닥에 깔린 정서가 이미 너무 극명하게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두 양측이 부딪힐 어떤 요소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지금 나중에 저희가 다뤄보겠지만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 검찰의 뭐 소위 여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의 나머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대립할 요소는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궁극적으로는 또 내년 1년 뒤쯤에 남아 있는 이게 총선의 공천 문제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비명 대 친명의 갈등이 쉽게 완화가 되고 그것이 완전히 쉽게 진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